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과거 큰 피해를 안겼던 2003년의 태풍 매미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풍 흰남노의 현재 위치와 예상 경로 등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태풍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멀리 있습니다만 남해안과 제주 쪽에서는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태풍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 이 태풍은 일본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제주도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멀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태풍의 강도와 크기가 워낙에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들이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방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워낙에 뜨거운 열기들, 열대지방의 열기들을 몰고 온 상황이고 이 북쪽에서 한반도는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공기가 이 태풍의 전면대에서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대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현재는 남해안 지방까지도 비구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현재 이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일까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제주 내륙은 최대 200mm, 남해안 지방도 50에서 100mm,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태풍의 전면대에서 발달한 비구름도 더 내륙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60mm가량 내륙 지방에서도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무튼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대비도 벌써부터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강우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라고요? 예, 태풍의 강도가 초강력 상태를 어제까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분류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가 이제 초강력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슈퍼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로 오키나와를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지금은 초강력에서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진 매우 강한 단계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의 초속은 51m 정도인데요. 앵커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정도고요. 이 차선이라든지 또는 이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태풍의 중심에서 불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은 320km 중형급의 태풍인데 워낙에 강풍 반경이 넓기 때문에 태풍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강하기 때문에 태풍의 간접 영향을 제주와 남해안은 벌써부터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이 해역에 머물면서 이 태풍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내일부터 이 태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북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중국 쪽에 가깝게 근접해서 이제 올라가겠고요.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 태풍이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인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태풍이 한반도에 최근접하는 시각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 다가오는 최근접 시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주 서귀포는 9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 3시에 이 태풍과의 거리가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태풍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에 근접할 때까지도 지금의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한 세력이고요. 여수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그리고 부산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가 예상이 됩니다. 울산은 정오 무렵이 예상이 되고요. 강릉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 태풍의 최근접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태풍 최근접 시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이번 태풍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로 진입할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하는 것이 뭐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네. 미국과 일본 기상청의 어떤 태풍의 진로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 쪽으로 가깝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는 데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견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진입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이다.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이 태풍이 과연 제주를 관통할 것이냐, 그리고 네. 이 제주를 관통해서 남해안 지방에 상륙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태풍이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지금 보시면 선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 각국의 7개 나라의 어떤 기상청의 예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홍콩과 중국, 대만과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태풍은 가장 아래쪽인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깝게 붙어서 올라가는 곳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내일부터 해서 이제 모레까지는 이 태풍이 7개 각 나라에서 거의 다 비슷한 위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만 이 중국 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예측을 꺾이는 보면 시점이요. 맞습니다. 예. 이 북동쪽으로 꺾이는 시점을 보면 조금씩 이제 이 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그러게요.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태풍이 과연 제주를 관통해서 남해안 지방을 관통해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보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의 동쪽 해상을 스치듯 지나가서 부산 앞바다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 일부 나라에서는 이 태풍이 규슈 지방 쪽까지 들어가는 것도 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로가 이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가 달라지거나 혹은 세력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지금 대만 동쪽 해상에서 정체를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할 텐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일본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계속 오는 것도 이례적인 경로였고요. 이 태풍이 대만에 머물러서 하루 정도 정체를 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요. 이상한 태풍이고 예. 이 태풍이 바로 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방향을 꺾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각국 7개 나라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 날씨 예측 또는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에서의 어떤 값들, 선들을 표시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근처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과연 지금 제주를 지나갈 것인지 또는 일본 쪽에 가깝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각 모델들마다의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측 범위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정체를 하게 되면 이 태풍이 워낙에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태풍 주변의 어떤 해수면들, 그러니까 바닷물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수면을 채우기 위해서 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바다의 깊숙한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용승 과정인데 네. 그러면 태풍은 뜨거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하면서 바다 깊숙이 위치한 찬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태풍의 강도가 정체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초강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낮아진 매우 강한 태풍으로 위력이 약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어쨌든 이 태풍이 정체하면서 과연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태풍의 전향 시점인데 이 중국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꺾는 시점,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로 꺾는 2차 전향 시점에서의 강도라든지 진로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가 두 번째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수는 기단입니다. 이 태풍
태풍은 지금 태풍의 북쪽에 위치한 일본 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 바로 중국 쪽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또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반도 쪽으로 전향을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에 견인돼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와서 태풍을 견인해서 올라가게 되느냐, 그 시점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이 태풍이 과연 우리나라로 상륙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일본 쪽으로 더 붙어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모두 해제가 되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확실한 경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월요일까지는 기상 뉴스를 좀 눈여겨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태풍들과 비교를 해서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유사했던 태풍을 좀 찾자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역시 2003년의 태풍 매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만한 그렇죠. 태풍이고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강한 태풍 뭐 1, 2위 중에 꼽는 그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태풍 흰남노의 경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뭐 유동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태풍 매미는 일단은 경남 지역에 상륙을 해서 관통해서 이제 나갔던 태풍이고요. 지금 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과 부상자가 130여 명, 재산 피해액은 4조 2천억 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이고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태풍 매미인데 경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는 보다 더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서 한반도 이 남해안 지방을 관통해서 그러게요. 영남 지방을 빠져나간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 태풍 매미와 흰남노는 이 중심기압이 비슷합니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한 것인데 최전성기에서의 태풍 매미가 910 헥토파스칼이었고요.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은 915 헥토파스칼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것은 태풍 매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전성기에서의 최대 풍속도 초속 54m, 55m로 거의 유사합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때 중심기압도 태풍 매미가 950 헥토파스칼, 흰남노 역시도 945에서 950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로는 좀 다를지라도 이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태풍 매미와 강도나 크기, 이 규모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태풍 흰남노와 경로가 유사한 것은 2016년에 태풍 차바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태풍 차바는 굉장히 강한 이 비를 일으켰던 비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에 울산에서 시간당 120mm가 넘는 굉장히 강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서도 역시 4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이 부산이라든지 울산 지역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던 이 태풍 차바입니다. 지금 보시면 태풍 차바는 남해안 지방에 가깝게 붙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 그렇네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태풍 흰남노와 다른 점은 태풍 차바보다 태풍 흰남노가 훨씬 더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태풍 차바가 남겼던 경남 지역에서의 어떤 홍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풍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959년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가장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59년의 태풍 사라인데요. 이 태풍 사라가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중심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사라, 태풍 매미, 우리의 역대 가장 강했던 1, 2위 태풍과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흰남노는 경로 그리고 태풍의 강도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각 태풍마다 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태풍은 바람이 강해서 피해가 크고 어떤 태풍은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아무래도 뭐 서해상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이제 동해 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람도 바람이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비의 어떤 비구름대의 네,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태풍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 태풍은 워낙에 내륙에 가깝게 들어가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 기압이 그대로 이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이 초속 50m 안팎인데 네. 이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때도 초속 뭐 40m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허. 초속 40m면 이 사람이 날아가거나 또는 어떤 건축물이 무너질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고 그 성인 남성이 날아갈 정도라면서요? 그 맞습니다. 정도면? 이 초속 30m만 넘어도 네. 이 지붕에서 이제 수리를 하던 남자가 100m 밖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태풍 매미와 사라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피해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어떤 뭐 비가 많은 태풍이다 또는 바람이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강수량도 굉장히 많다. 기상청에서는 일단 500mm, 그러니까 총 강수량이 500mm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미루어 보지 않아도 지금 이 태풍 흰남노가 일본 오키나와에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도 48.4m의 순간 최대 풍속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우리 피해는 확실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태풍과 경로가 유사하다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풍이 한반도 근처로 혹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태풍이 혹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이 태풍이 이 한반도의 내륙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지나가니까 대연하엽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태풍의 이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대부분이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도 이 태풍의 어떤 경로를 뭐 지금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예. 이 태풍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한반도의 대부분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럼 어떤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예, 태풍이 아직 한반도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죠.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태풍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근처까지 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일단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대피시설과 비상연락망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장마철에 중부지방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굉장히 네. 컸죠. 당시에 강수량이 뭐 400mm 안팎 정도 기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총 강수량이 500mm를 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배수로 하수구 점검이 꼭 필요하겠고요. 막힌 곳이 있다면 당연히 미리 뚫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창문이 깨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여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초속 30m가 넘는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이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집 주변에 날아갈 물건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지난번 이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저지대에 있는 차량들을 미리 이번 주말을 통해서 고지대로 옮겨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밤중에 이제 대피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응급약품이라든지 손전등, 식수, 비상 식량 등 이런 생필품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이런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래서 이 태풍이 근접을 했을 시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참고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초강력 태풍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